물건지 내에는 샘물이 365일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1k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5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300m) 앞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부근입니다. 잠시 후 목적지 부근입니다.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면적은 약 218평, 지목은 전이고요.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 지역입니다. 비닐하우스 약 26평 안에 컨테이너 농막 한동 약 6평이 있고요. 임장 영상은 이쯤에서 시작하겠습니다. 경계 부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지는 평탄하죠. 하단부 경계 부분은 대략 여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물건지고요. 밑에 땅과 물건지와 고저차는 5m 정도 납니다. 경계 부분에 2단으로 석축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튼튼하게 자연석으로 석축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과실수도 있고요. 초입 부분은 도로를 기준으로 좌측으로 물건집니다. 상단부 경계 부분은 대략 여기를 기준으로 밑으로 물건지고요. 지상에는 일부 파쇄석이 깔려 있습니다. 텃밭 공간도 있고요. 작은 연못도 있습니다.
물건지 내에는 365일 샘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샘물은 예전에 마을 분들이 식수로 사용했다고 하고요. 현재는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기에는 묘한기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눈에 크게 거슬리진 않습니다. 뒤쪽에 닭장도 있습니다. 토종닭도 있고요. 정화조는 여기에 묻혀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약 26평입니다. 하우스에서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오고요. 저기에는 마을 상수도 물탱크가 있는데요. 물건지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기도 인입되어 있고요. 비닐하우스 내에는 3륙짜리 컨테이너 농막 한 동이 있습니다. 살짝 보겠습니다. 마을 상수도 연결되어 있고요. 3륙짜리 컨테이너 농막 한 동이 있습니다. 샘물이 잘 나오죠? 단독으로 사용하는 샘물이고요. 높은 위치에 있어서 전망은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하단부 경계 부분에 과실수가 있고요.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월 지원 경매 물건입니다. 매각기일은 2023년 5월 16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영월 지원 경매 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소재지는 강원도 영월군 남면,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위로는 영월군청이 있고요. 우측으로는 태백시가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충북 제천시와 밑으로는 충북 단양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경계를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경계를 기준으로 위쪽은 강원도 영월군이고요. 밑으로는 충북 단양군입니다.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영월군청과 직선거리도 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차량으로 20분 정도 걸립니다. 차량 20분 거리에는 기본 생활 편의시설이 위치하고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1.5km 정도 이동해야 됩니다. 여기는 해발 400m 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지상에 농막이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 이쪽은 동쪽, 서쪽, 남쪽이고요. 토지의 경사면은 이렇게 돼 있어서 서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농막의 방향은 이렇게 돼 있어서
남향 또는 살짝 남서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도랑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요. 일부 요만큼 도랑 쪽으로 허실 면적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정확한 건 측량을 해야지 알 수 있습니다. 감정가 2,5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49%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와 2차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3차 진행 중입니다. 토지는 한 필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지목은 전, 면적은 218.1평, 토지의 감정가 2,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지적도상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포장도로는 이렇게 접혀져 있습니다. 주위에 있는 이 땅은 국유지 국어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다 사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상에 제시에 기타가 있습니다. 농막 24.2평과 감정가 1,200만원 잡혔고요. 개사 2.7평, 감정가 27만원 잡혔고, 야외 수도전 일식이 있는데요. 매각에서 제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 비닐하우스와 여기 닭장, 야외 수도는 매각에서 제라는 것이고요. 이 부분은 매각 물건 명세서 설명할 때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권리 분석입니다.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 없습니다. 임차인 현황을 보면 임차인이 없으며 전부를 소유자가 점유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임차인과 등기부상 하자 없습니다. 매각 물건 명세서는 법원에서 권리 분석을 해 놓은 거고요. 하자가 있으면 여기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조사된 임차내역 없고 해당 사항 없고 해당 사항 없습니다. 비고란에는 참고사항과 주의사항이 적혀져 있는데요. 지적경계 불불명, 어떤 땅이든 경계 복원 측량을 하지 않는 이상 경계는 다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필요,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원상복구 계획서 제출 필요하며 입찰 기일 전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신청 가능하므로 해당 간서에 미리 발급 문의 바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매각에서 제외되는 게 있는데요. 세파이프조 천막 지붕 내에 컨테이너 농막 한 동과 판넬조 판넬 지붕 개사 한 동과 야외 수도전 일식이 있는데요. 매각에서 제외입니다. 사진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지목은 농지 전입니다. 농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명원을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하지 아니하면 매각은 불허가가 되고 입찰 보증금은 돌려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지를 이렇게 농지로 어떻게 언제 복구할 건지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불법적인 요소는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이 비닐하우스와 두 번째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36짜리 컨테이너 농막은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서 아니고요. 농막 가상자리에 있는 두 번째 창고와 세 번째 바닥에 목재 데크 시설, 이 컨테이너 농막은 정상적으로 신고한 거기 때문에 불법은 아닙니다. 네 번째 여기 닭장과 다섯 번째 여기 큰 돌, 여섯 번째 여기 연못과 바닥에 깔려있는 파쇄석은 제거를 하고 원상 복구를 해야 되고요. 일곱 가지를 언제 어떻게 농지로 복구하겠다는 농지 복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고요. 땅지통이 이 물건에 대해서 면사무소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 가능 여부 문의를 해 봤는데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 안 된다고 하고요. 일곱 가지에 대해서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발급 안 된다고 합니다. 7가지를 원상복구하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해 준다고 하는데요. 경매 특성상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물건은 영원히 경락이 안 되는 건가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신청서 반려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 판결을 보면 원고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신청자고요. 피고는 동사무소 동장입니다. 판결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그에게 형질 변경된 부분의 복구를 요구한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 점. 그렇죠. 이 토지를 낙찰만 받았을 뿐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이 돼서 매각허가 결정 기일까지 제출해야지 매각허가 결정이 되고 이후에 소유권 이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불법 형질 변경이 된 것을 낙찰자가 소유권 취득하기 전에 원상 회복을 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법률상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보면 불법적으로 형질 변경된 농지에 대하여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다면 농지의 소유자가 농지를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한 후 농지를 불법으로 형질 변경하거나 지상에 무허가 건물을 짓는 경우에는 스스로 원상복구하지 않는 한 제3자가 이를 경락받지 못하므로 담보물권자는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점, 이를 참작하면 요 내용은 농지에 불법적인 형질 변경이 있다고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을 거부한다면 이 토지 소유자가 금융기관에 돈을 빌리고 담보 제공 후 만약 불법적인 형질 변경을 하거나 무허가 건물을 짓는다고 하면 이 토지는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회복하지 않는 한 누구도 경락받지 못하는 점을 참작했고요. 이어서 보면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위토지에 대하여는 농작물의 재배가 가능한 토지로 원상복구된 후에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이 가능하다는 피고의 처분사에는 적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원상회복을 위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따라서 위 사건 처분이 위법함으로 취소되어야 한다라고 판결이 되어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원을 반려처분하지 말고 발급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지통이 이 판결문을 면사무소 산업계에 팩스로 보냈고요. 그리고 땅지통이 이 농지 토지에 대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도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번 주 내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원 발급 여부가 결정이 나는데요. 결과는 고정 댓글에 달아 놓을 것이고요. 이 물건에 관심 있는 분은 고정 댓글 참고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여기 주인을 만나 봤는데요. 땅과 농막을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총 4,500만원 들어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낙찰을 받으면 협의를 볼 생각이 있다고 하시고요. 이 닭장은 철거를 해야 되고 연못도 원상복구를 해야 되고 요 돌도 가상자료로 옮겨야겠죠. 이 비닐하우스는 철거를 해야 되고요. 비닐하우스 내에 있는 36짜리 컨테이너 농막은 어느 정도 비용을 주고 협의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반시설은 다 되어 있었죠. 마을 상수도 들어와 있고 정화조 여기 묻혀 있고요. 전기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 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민선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전원팁장님 지친구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유린유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부동산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라도 땅지통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가능하고요. 먼저 멤버십 회원이라는 등급과 닉네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매물 촬영 및 영상 제작 문의도 상담 가능하고요. 매물 주소와 매매 금액을 문자로 먼저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